안녕하세요. 모멘토의 부동산 역사. 오늘은 그 세종대왕 2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종대왕이 원래 세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과정도 뭐 여러 가지 사극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세자는 누구였냐? 이 형제들 중에 첫 번째 형 양녕대군이죠. 양녕대군이 어, 여러 가지 서적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썰도 많고, 이슈도 많은 상황인데, 양녕대군과 그 다음에 둘째 형인 효령대군, 그리고 세종대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대군까지 총 4명이 이 대군의 호를 받은 세종대왕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성령대군은 14살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 될 때까지 살아남은 형제는 양녕대군과 효령대군,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한 내용과 함께 이 효령대군, 양녕대군 두 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녕대군 하면은 여러 연기자들이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민우, 어, 양녕대군을 했던 인상 깊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 효령대군은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영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정, 효령대군. 이 두 사람은 그 둘 다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는 하는데, 먼저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는 세자였다가 폐세자가 되는 거죠. 근데 폐세자가 됐다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한 거는 동생이 똘똘해서, 그래서 이제 양위를 하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은 조선 숙종 때 이후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양령이 왜 이런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족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 내력이 있냐면, 실제로 태종 이방원과 그 원경왕후 뭐 민씨 사이에는 사실은 양녕대운 이전에 3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다 요절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이 맞는데, 사실상 3명의 형이 죽는 바람에 첫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한 첫째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애지중지하다 보니까는 약간 망나니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결정적으로 어리라는 기생과 스캔들이 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면서 폐쇄자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숙종 이후에 왕실의 어른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미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얘기와 두 번째 얘기가 둘 다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는 수양대군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수양대군이 그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실질 개유정난 이후에 세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찬동 동의를 한 왕족 중에 하나가 양녕대군입니다. 이 양녕대군이 찬동을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어떻게 수양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라를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린 왕이 되면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왕실의 어른으로서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좀 더 정권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세조에게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할 수밖에 없겠죠. 뭐
때로는 그 뭐 세종대왕을 미워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문종이 됐든 세조가 됐든 둘 다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효령대군은 이제 왕이 당연히 폐쇄자가 되면 왕위 서열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효령대군 같은 경우에 왕위에 이렇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요 거리를 멀리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갑자기 폐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없던 왕이 돼야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일설에는 불교에 기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왕권하고 먼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왕권하고 멀어지면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왕족 중에 최장수를 하게 됩니다. 91세까지 사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효령대군파 하면은 전주시에서 상당한 인원이 있는 파 중에 영향력이 있는 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효령대군하고 양녕대군 요 두 명이 서로의 행보가 많이 다른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명의 이러한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왕이 된 사람은 세종대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효령대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 술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술자리가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을 멀리 하려던 성향 자체가 왕이 됐을 때에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러한 조건들, 그 학문적인 수양, 그 다음에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종대왕이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의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둘 다 이제 천수를 누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두 사람의 묘가 재밌습니다. 묘의 위치를 이렇게 봐보면, 묘의 위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 때는 다 도성에 살았죠. 근데 이제 묘는 이제 재미나게도 강을 건너서 묘가 이렇게 있는데, 국사봉 옆에 여기에 지덕사라고 있습니다. 지덕사라고 있는 이곳이 이 양녕대군의 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방배 앞에 여기가 효령대군의 천건사 묘가 됩니다. 이렇게 강남에 지금 요즘에 뜨겁다고 하는 위치에 두 형제가 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길들이 재밌습니다. 요거 이렇게 지금 요 돼 있는 요 길이 양녕로, 그리고 요 길 방배로 있는 요 길이 이렇게가 지금 효령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령로, 그 다음에 양녕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딴 거죠. 양녕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가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요 근처가 다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효령대군파가 어, 종중회관을 쓰고 있는 건물이 효령 프린스 빌딩입니다. 효령 프린스 빌딩. 여기 보시면 효령대군 묘가 있습니다. 천건사가 이렇게 있고, 요 앞에 효령 프린스 빌딩이 종중회관 건물입니다. 이게 천건사고요. 그 다음에 요 효령 프린스 빌딩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프린스 효령, 여기 보이시죠? 프린스 효령, 이렇게 프린스 효령으로 종중회관 건물을 쓰고 있는 게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는 이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의 주변 아파트하고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